8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오늘 예고한 대로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14년 의료 영리화 반대 총파업 이후 6년 만의 일로 사상 세 번째 의사 파업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되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로투데이는 의료계 총파업 이슈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파업 걸기대회 현장과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끝나지 않은 장맛비가 다시 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생업인 진료를 뒤로 하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입니다. 코로나19 현장의 전사였던 이들이 여의도 한복판으로 모인 이유는 뭘까?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정책에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화난 의사들이 초강수를 꺼내든 겁니다. 전국 의사 총파업 걸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처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 의료 추진을 4대학 의료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서 앞에서는 덕분에라며 그야말로 거칠에 불과한 캠페인으로 고마워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태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4대학 의료 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도 협의도 없이 서울 강남구 일대 병원들이 밀집한 상가, 다양한 진료과들이 휴가기간 안내 문구를 붙여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국내 대표적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료진의 90%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대병원 크게 여기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그리고 국립암센터까지 자병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전공의들이랑 임상강사, 전문의들까지 거의 90% 이상 참여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정부가 내세운 의료 정책은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이들은 성토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의료 정책이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비유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지방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수요가 있어야만 그것이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 양상이 초유의 의료 대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인력 정도 최소한 이렇게 운영은 되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건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된다라고 파업을 한다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급하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 인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도 나옵니다. 지금도 의사가 많은데 뭐하러 더 의사 수를 늘리냐는 의견과 그래도 의사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갈리는 겁니다. 당연히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더 키워야 될 거고 의사들이 많으면 안 돼도 낫지 않겠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의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건 낫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를 좀 더 많이 키워야 되겠죠? 의사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죠. 왜냐면 질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숫자로만 해도 병원 있는 거 보면 한 집 건너 병원이에요. 지금도 병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의사가 숫자가 많음으로써 의사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들에 대해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진료 시간 연장과 함께 이번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집단 휴진한 의료계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5% 정도, 의원 4곳 중 1곳이 휴진에 참여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휴진 비율이 30%가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어서 장한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 3천여 곳 가운데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31.3%, 1,5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자, 구원만 가겠습니다. 덕분에로 기도 말고 존경부터 실현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그간 정부에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 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선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코로나19와 수마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고통만 드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사협회는 집단 행동보단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바라는 건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감염내과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청원인은 의사 부족하다. 그러나 일자리도 없다. 값싼 의료 수가에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한번 창궐하면 병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문 닫는 병원들도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을 10년간 4,000명을 더 뽑으면 그 4,000명은 갈 일자리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해법이 아니라 왜 비인기과와 기피과에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지, 왜 의사와 환자가 지방이 아닌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오려고 하는지, 왜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한데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지 등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공공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사의 교육과 수련에 있어서 국가가 정말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의사를 마구 이제 맘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은 공공재 같이 말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의견은 좁혀질 수 있을까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 과목에 의사들을 배치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하며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는 추진하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정부. 의사 증원이란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 양측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총파업 걸기대회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달 26일부터 28일 3일에 걸쳐 제2차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어서 의료계 총파업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변호사의 뉴스업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예정대로 오늘 지금 총파업이 강행이 됐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네, 지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인 그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담화문을 통해서 이제 의협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제 네.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이제 밝혔고, 근데 이제 참고로 박 장관은 이제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동안 이게 네. 지금 촉발된 그 원인은 결국은 의대 정원을 지금 증가시킨다라는 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의사협회는 이제 정부가 어차피 의대 정원 확대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다 확정해놓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런 협의체라는 것을 통해서 뭐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는 네. 얄팍한 속임수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이 협의체 제안을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박능우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그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의 그 집단 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겁니까? 또 만약 일부 지역별로 실제로 그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적으로 발동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부산시와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는 지금 강한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 진료 개시 명령이 뭐냐 하면 의료법 59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59조에 중에서 이제 특히 2항이 여기에 직접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을 해서 그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같은 조 그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법으로 강제된 절차가 있기는 한데 지금 그래도 현재 의사협회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금 뭐 직접 나서서 모든 의사들의 면허증을 불태우겠다는 좀 강경 발언을 내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서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그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이들을 오히려 전원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서 지금 결국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진료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진료 개시 명령의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집단으로 휴업을 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어떤 그런 처분의 요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진료 개시 명령을 하면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니까 이러한 위법한 처분을 한 그 관할 행정 기관을 이제 형사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본 그런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지자체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어기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처벌 조항이 있고요. 먼저 그 의료법 64조 1항에 보면은 아까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진료 개시 명령 59조 2항 3항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면허를 정지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는 1년 이하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이제 영업을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단 아주 강한 규제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개별적으로 진료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인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는 그러한 좀 강한 벌칙 조항이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제 의사 측에서 이 최대집 회장 말대로 이제 지자체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고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할 좀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 진료 개시 명령을 할 요건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조차도 모두 다 진료 개시 명령을 했으면 그것은 좀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네.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어떤 그 진료 개시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경우는 과연 이 진료 개시 명령이 적법했느냐 부적법했느냐를 이제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진료 개시 명령의 요건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진료 개시 명령이 결과적으로 불법하고 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경우에는 그 진료 개시 명령에 예를 들어서 따르지 않아서 그 뭐 기관 폐쇄를 당했다거나 네. 이제 업무 정지를 당한 의료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가 또 아울러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국민들 건강과 이 생명이 걸린 사안이니만큼 좀 합의점을 잘 찾아서 조속히 정상화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9개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제처장의 이강섭 법제처 차장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이 법제처장은 행정고시 31회로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폐지 등 법무부의 개편안 내용이 알려지자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졸속 개편이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검찰에 처음 출석해 14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26살 최모 씨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목적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범행에 사용했다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은폐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